봅시다. 누항사. 단표 누항 본 적 있죠? 네. 단표 누항이 무슨 뜻이야? 가난. 왜 가난이야? 안 빈 낙도? 아니죠. 그 이제 단표 누항에서 행복하게 살면 이제 안 빈 낙도가 되는 거지. 단표 누항 자체는 무슨 뜻이야? 가난한 삶이죠. 자, 그래서 누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추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표 누항할 때 단표는요, 우리가 단사표음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단사표음은 이제 대나무 물장과 표주박 밥그릇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그릇도 못 쓸 정도의 가난한 처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걸로 그릇을 대신해야 되는.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누항사는 누가 썼냐면요, 박인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반중 조홍감이 혹시 기억납니까? 홍시간 받아와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엄마 안 계셔, 엄마란다, 부모님 안 계셔가지고 저기 슬퍼하는 뭐 그런 내용들 맞죠? 자, 그래서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바로 박인로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되게 의로운 사람이거든.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 사실 양반이에요. 이 양반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임진왜란 때 외놈들을 쫓는다고 자기가 먼저 몸소 나서가지고 싸웠던 몇 안 되는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양반들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지. 맞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맞서 이제 막 싸우고 자기가 직접 배 지휘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하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돌아왔더니 완전 나라가 쑥대밭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찌됐건 본인도 양반이니까 뭘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농사도 지을 줄 몰라. 물건도 만들 줄 몰라. 장사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집이 자꾸 가난해지다가 나중에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다가 친구가 집에 불러가지고 감이 있어서 준 게 바로 그 조홍감입니다. 알겠죠? 워낙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가 그 조홍감을 준 거야. 자, 그래서 근데 그 좋은 감 받으면서 뭔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부모님 줄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간에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 게요, 요게 중간에 화자가 좀 섞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그래서 그 대화가 나오는 부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크게 한 1절, 2절, 3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보면서 보면 돼요. 알겠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리고 우활하샤라고 되어 있는데 우활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이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리다라고 하는 게 뭐야? 어리석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 내 위에 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내보다 더한 사람 없다 이 말이겠죠. 내가 최고로 우활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흉화복을 하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게 붙여두고 라고 하는 건 어떤 태도? 이제 운명론적으로 자, 우리의 인간의 복, 길흉화복, 길한 거, 흉한 거, 그 다음에 화목한 거, 복가, 화를 입는 거,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 화를 입는 거,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하늘에게 붙여두고 누항,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초가집이겠죠.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속에 석은 잎이 서피되어. 자, 그래서 이 저기 뭐냐, 아침바람과 그 다음에 저녁비에 썩은 잎이 서피되어. 이제 이 땔감이 되어서, 이 서피라고 하는 건 땔감을 말하거든요. 자, 이게요 되게 가난한 생활을 상징하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봐, 우리가 땔감은 말라 있어야 돼, 젖어 있어야 돼? 말라 있어야 돼. 풍조우석, 아침의 바람과 저녁의 비야. 지금 땔감 젖어 있어, 말라 있어? 젖어 있어요. 젖은 땔감밖에 쓸 수 없는, 썩은 땔감밖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땔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만 땔감으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썩은 잎이 이제 서피되어서 서호팝 답곡 중에 연기도 하도 활샤라고 되어 있는데 하도 활샤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자주 나오는 말이죠. 뭐야? 많기도 많구나. 무슨 말일까요? 젖은 거 가지고 불을 떼니 연기만 불불불불 나는 거야. 그렇죠?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자, 덜 데인 순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덜 데워진 거야. 왜 덜 데워졌어? 이 별로 안 되는 때감 가지고 불이 얼마나 피겠어. 맞지? 덜 데워진 이 숭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숭늉을 말합니다. 숭늉. 알겠죠? 숭늉에 빈배를 삭일 뿐이로라 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안 그래도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굶주려 있는데 숭늉을 덜 데운 걸로 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매우 가난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자, 생이 이러하다. 내 삶이 이러해요. 장구의 뜻을 옮길런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의 뜻을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기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구의 뜻이 뭐겠어? 양반 4대부로서의 삶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구의 뜻 뭐가 나와 있어? 안빈일념이라고 돼 있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빈낙도 안분지조. 맞죠? 자, 그러니까 장구의 뜻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요거죠. 안빈일념. 안빈일념을 적을 만점 품고 있어서 자, 자, 수위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위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이제 뭐 옳게 살려고 하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저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뜻대로 안 되다 이 말이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사는 상황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사실은 나는 대장부, 사내 대장부의 삶으로서 안빈일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양반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배고파도 고픈 티 내면 안 되고 불러도 부른 티 내면 안 되고 추워도 추운 티 내면 안 되고 더워도 더운 티 내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가난한 티 내면 안 되고 배고파도 배고픈 티 내면 안 돼. 이제 사대부로서 정신적 가치를 쫓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봤더니 너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배고파 죽겠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고 유여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생활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가을 생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가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계절이야? 그렇지, 풍족한 계절이지. 자, 이 풍족한 계절에 생활이 부족하면 봄이라고 살 수 있겠냐? 못 살지. 자, 요거 서리법입니다. 시대도 밑에도 서리법. 야, 한 문장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봄빛이랑 유효하겠냐 이 말이죠. 자, 다음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시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술병을 말합니다. 술병이라고 담겨 있겠냐? 안 담겨 있지. 자, 그래서 빈곤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천지간 이 온 세상의 나뿐이야. 어서 오세요. 온 세상이 나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기한이 절신하다. 일관심을 잊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봅시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다. 기한이라고 하면 뭐냐면 배고픔과 추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근이라는 말 쓰죠. 기근. 기근을 겪는다. 그래서 기는 배고픔, 한은 이제 한파, 추위입니다. 맞죠?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괴롭힌다. 자, 다음 일단심을 잊었는가? 일단심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한번 품어놓은 마음을 말하는 거야.
한번 품어놓은 마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지조랑 절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사내 대장으로서 한번 이제 내 뜻을 가지기로 했어. 딱 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절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일단심이지. 맞죠? 근데 지금 일단심을 하려고 했더니 뭐해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맞죠? 그래서 사대부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의 망신하나 죽어야 말려 너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분이 망신한다. 자, 지금 의로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망신이라고 하면은 몸을 잊는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의에 분발하여 몸을 잊어서 그 말은 뭐야? 내 몸 한 몸 다 불태워서라도 나는 내가 선택한 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든 말든 밀고 나가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탁 운항에 중중히 모아놓고라고 하면은 이제 요게 우탁 운항이라고 하는 그냥 뭐 자루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기에다가 다 모아놓고 자,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과 오제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임진왜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5년 동안 싸웠다 이 말이야. 5년 동안 전쟁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죽음을 각오한 마음. 자, 그래서 이 시소표라야 몇백 전을 지내용고라고 하는데 이 시소표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시체를 밟고 넘어가다 이 말이야. 이 전쟁 얘기하는 거야. 시체를 밟고 넘어가서 몇백 전을 지내연고, 그러니까 몇 번의 싸움을 몇백 번의 싸움을 내가 이겼는가 해냈는가 이 말이죠. 다 임진왜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어찌됐건 내가 한번 이 사대부로서 살고자 마음먹은 이 뜻을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죽어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야. 나 어떤 사람인데 5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몇백 전을 치렀던 사람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제 요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이미 나는 언제 가졌어? 5년 전에 가졌어. 나는 이미. 맞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각오한 마음으로 내가 의를 위해서 살겠다. 사대부로서의 삶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끝까지 굶어 죽어도 어떤 가치를 쫓겠다. 정신적 가치를 쫓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일신의 여가 있사 일가를 돌아보랴. 자, 내 몸이 이 일신은 이제 보통 일신 이르가 화자의 본인의 몸을 얘기합니다. 내 한 몸 여가해서 일가를 돌아보겠냐? 일가는 그럼 뭐겠어? 화자 본인의 집안이죠. 여가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자, 그래서 내 한 몸이 여유가 있어서 집안을 돌아봤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서리법 사실은 거의 뭐 한 세 문장마다 한 번씩 서리법이 나와가지고 뭐 매번 표시는 안 하겠지만 여기 서리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돌아봤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돌아보지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으로 쌤이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노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얘가 자꾸 가난해지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 사람 진짜 안타까운 게요. 몰라, 내 입장에 좀 불쌍하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가진 게 없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도 밥을 못 먹지만 누구한테도 밥을 먹죠. 노비한테도 밥을 먹죠. 노비가 힘세, 내가 힘세.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노비가 힘셀 거 아니야. 내가 힘으로 뭐 할 수가 없어. 맞지? 그렇다고 제가 나한테 돈 빌 건 아니지만. 맞죠? 자, 얘한테 밥을 안 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애가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노비가.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박인로가 내가 시킨 대로 그냥 농사하라고 했는데 농사를 안 짓거든. 밥을 안 주니까. 맞죠? 그러니까 너 정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한테 농사 짓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 내가 농사 짓겠다. 니 있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똑바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집에 농기구 다 있는데 농사를 못 지어요. 예, 그런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노장수라고 하는 거냐면 노비 한 마리 데리고 있는 장수를 말하는 거야. 그 집에 노비 한 마리가 있어. 노주분을 잊었거든이라고 하는 거냐면 노비랑 주인의 분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누가 노비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애가 말을 안 들어 쳐먹는다 이 말이야. 자, 고여충급이라고 하면 뭐냐면 충급이라고 하는 게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비가 봄이 왔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씨를 언제 뿌려야 되는지를 누가 알려줘야 돼? 노비가 알려줘야 돼. 근데 안 알려주는 거야, 얘가. 봄이 왔다고 어느 사이에 생각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봄이 왔다고 봄이 왔다고 알려주지 않으니 어느 사이에 내가 봄이 왔다고 생각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경당문노인들이라고 하면 이거 뭐냐면 경당문노라고 하는 게 이제 밭을 경작하는 노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지으러 가야 되는 노비가 봄이 왔는지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노비한테 내가 궁금하면 뭐해? 문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비한테 물어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노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눌다려 물렀는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보겠는고 라는 말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노비가 안 알려주니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안 알려줘. 자, 그러니까 궁경가세기 오이씨.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궁경가색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밭을 그냥 경작해야 돼. 그것이 내 분수인 줄 내가 알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노비 못 시켜먹겠다 이 말이야. 왜? 말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 맞죠? 자, 그래서 신야경수와 농상경공을 천하다 할 리 없건만은. 자, 요거는 중국의 고사가 인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간에 그때 당시에 양반이 밭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야. 맞죠? 밑에 사람 시켜야 돼. 근데 안 하잖아, 그치? 그럼 누가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엄청 천한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양반이 돈 없다고 해서 장사 일을 해봐봐. 이거 엄청 천한 일이야. 왜? 장사치는 그때 당시에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제일 천한 일이잖아, 상업이. 맞죠? 근데 선비의 일 다음이 바로 뭐야? 농이잖아. 그치? 농사는 지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옛날 은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던 예시를 가져온 거야. 알겠지?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건만은 아무렴 갈고전들, 그러니까 아무렇게든 밭을 가려고 했더니 어느 소로 갈로순도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없다는 거야? 소가 없다는 거야. 이 집에 소가 없어. 자, 그래서 한기태심하야. 한기태심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게 가뭄이 아주 심하다 이 말이야. 자, 시절이 다 늦은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절은 뭔 시절을 말하냐면 농사 시작 시절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뭄이 심해서 농사 시작 시절이 다 늦은 요때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자, 도상무원수를 방만간 되어두고 자 끊고
자, 요거 여러분들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곡식을 경작하려고 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곡식을 경작하려면 밭으로 해, 논으로 해. 벼는 무슨 동사야? 반동사야, 논동사야? 초등학교 3학년 때는데. 밭이랑 논의 차이가 뭡니까? 물. 오, 그렇지. 항상 24시간 내내 물이 들어가 있으면 논. 그 다음에 24시간 물이 안 있고 그냥 땅에 있으면 밭이야. 맞죠? 자, 그러면 벼농사는 논에다 해, 밭에다 해? 논에다 하지. 그러니까 바지 굽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논농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강이 흘러야 돼. 이거 이해돼요? 주변에 강이 흘러야지. 여기에 쭉 해가지고 물길을 댑니다. 이게 뭐야? 24시간 내내 여기로 물 공급해주는 물길이야. 맞지?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순우리말로? 물고라고 하잖아. 물고. 우리가 흔히 물고를 트다 이러고 하면 이제 뭔 일을 시작할 때 물고를 트다라고 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제 농동사 시작하려면 물고부터 터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물고를 트는 건데, 자, 봐봐봐. 이 물길은요, 농민한테,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래서 이 집에 연결돼 있는 물길이야. 어렵게 팠겠지. 맞죠? 강이 엄청 가까이 있진 않을 테니까. 자, 어렵게 파가지고 물길 내고 물이 여기로 흐를 수 있게끔 또 이제 환경도 만들어줘야 돼. 맞지? 열심히 물길 팠어. 근데 여기 얌체 같은 새끼가 여기에 이렇게 물길을 내놨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 쫓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싸움 난다는 얘기야. 집집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물길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박인도에 지금 몇 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있어. 물길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어디 가서 퍼오려고 해요. 그럼 저기서부터 땡겨 와야 되는데 쉽겠니? 노비 한 마리 데리고, 노비 한 명 데리고 안 되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없고, 뭐냐면 물길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물길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환경적으로 강이 너무 멀리 있어서 물길을 못 만드는 그 집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천수, 하늘의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 짓는 그런 논을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자,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그러니까 비가 온 거야. 비가 오니까 주인 없는 물이 하나 생긴 거야. 도상무원수. 자, 그러니까 어디 길 위에 아무도 주인 없는 물이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물, 어떤 무슨 뭐 우물이든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좀 고여있는 어디가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걔를 물길을 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논에다가 대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도상무원수는 주인 없는 물을 말합니다. 주인 없는 물을 한 반 정도 우리 집으로 좀 데워두고, 그럼 이제 물길 완성됐어. 뭐만 있으면 돼? 소만 있으면 돼. 맞지? 자, 그래서 소 한적 주마하고 엉성이 하는 말씀, 여기서부터 좀 재밌죠? 자, 이게 뭐냐면 소를 한번 주겠다 주마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요 엉성이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말로 따지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예의상한 말인 거야. 그러니까 박인모 입장에서도 자기가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나랑 친해가지고 다음에 소 한번 빌려드릴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진심 아닌데 아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집 앞에 가가지고 해야 돼. 소 빌려달라고 말해야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한번 지나가면서 소 한번 주마하고 엉성이 하는 말씀을 내가 친절하다고 여기 집이 있었어. 그 집에 가가지고 달 없는 황혼에, 그러니까 낮에 가면 안 돼. 낮에는 소인이 저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녁쯤 돼가지고, 아직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저녁쯤 돼가지고 허위허위 달려가가지고 굳게 닫은 문 밖에서 아득하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헤미를 안긋도록 하온 후에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가지고 똑똑똑한 게 아니라 뭐 하냐면 가가지고 앞에서 계속 들으라고 에헴 하고 있는 거야. 나올 때까지 에헴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에헴 소리 듣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밖에서 대답하는 거야. 대화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에헴 해가지고 들을 때까지 했단 말이야. 자, 어와 그 네 신고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야. 집주인이 얘기한 거. 화자가 대답합니다. 염치 없는 내 온노라. 염치 없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염치도 없는데 내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자, 초경도 거의인데, 이 초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저 밤이야, 밤. 자, 이제 저녁도 거의 다 됐는데 그 어찌 와 계신고? 라고 물었더니, 자, 지금 이게 그 돌려 말하기죠, 우리나라 그 특징. 자, 연년, 매년이죠,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 해염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하죠. 해알이다, 해다. 소 없는 가난한 집에 생각만 왔삼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돌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 빌려달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더니, 자, 공항이나 값이나 주엄직도 하다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내가 빌려준 직도 하다마는 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 못 빌려주는 거야. 맞지? 아, 내가 빌려준 직도 한데,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어젯밤에 저기 저 건너집에 있는 저 사람이 목붉은 숫기치는 숫공, 수탉. 자, 그래서 목붉은 수탉을 옥지읍이라고 하면은 옥 같은 구슬 같은 기름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나한테 사줬다 이 말이야. 이 사람 치킨 기프티콘 나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나 뭐 해야 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뭘로 갚겠다고 했다? 소 한 번 빌려주는 걸로 갚겠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박일로가 찾아와서 소 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중히?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만 어제집에 저 사람이 이 수탉을 구슬 같은 기름에다가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 그러니까 치킨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다? 술도 줬습니다. 취하도록 권했답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바로 뭔데? 요 수탉이랑 삼해주, 맞죠? 이 은혜를 내가 어이 갚을 놈고 어이 아니 갚겠는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 갚아야 돼, 은혜를. 맞죠? 그러니까 내일로 주마라고 되어 있는데, 내일로 주마가 소를 주마입니다. 내일로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하였거든. 신략이 미편하니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략은 약속을 어기다. 편하지 못하다. 돌려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 깨기가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못하다. 사설이 어려워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이제 화자의 목소리입니다. 화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실위, 실제로 일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꼬 헌먼덕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자, 그래서 헌거적, 먼덕은 거적이야. 이게 자기 지금 거적대기 입고 있는 거야. 그렇죠? 헌거적에 축 없는 집신 하도 많이 신어가지고 완전 달았어.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 자신의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무기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적대기에 축 없는 집신 신고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 자, 풍채가 없는 거야, 내 몸에. 그때는 그 왜 살찐 이 몸이 굉장히 그거잖아, 최고의 몸이잖아요, 맞죠? 자, 근데 풍채가 없는 거야. 왜? 하도 굶어가지고, 맞죠? 풍채 적은 형용, 이 겉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이 초라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데 개까지 나보면 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와실에 들어간 데 잠이 와서 누웠으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잠은 안 와. 근데 누워 있는 겁니다. 잠이 왜 안 오겠어? 배고프니까 안 오지. 맞죠? 이 와실이라고 하면은 조그만한 방. 본인 집을 말합니다. 본인 집이 작아가지고 마치 방처럼 얘기하는 거야. 조그만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냐? 아니 잠도 안 오는데 그냥 누운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북창을 비껴 앉아서 새배를 기다리니 이거 새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무정한 대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디세라고 하는 새거든요. 이내 하늘 돕는구나. 그러니까 저 오디세가 나의 한스러움을 더 막 돋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조추장이라고 하면은 종조는 아침이 끝날 때까지야.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는 흠도 없이 들린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농가는 누가 부르는 거겠어? 저 집 바깥에 농사 짓는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농가는 원래 되게 신나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되게 힘든 일 하기 때문에 신나게 불러야 돼, 노래를. 자, 그래서 농가는 되게 신나. 근데 내 입장에서 흥이 하나도 없이 들려요. 왜 그런데? 난 농사 못 짓잖아. 맞죠? 남들 얘기인 거야, 남들 얘기. 자, 세정은 세상 물정.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저 소비가 뭐냐면요, 쟁기를 말합니다. 집에 쟁기가 있어요. 농사기구 다 있어. 딱 뭐만 있으면 돼. 소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 또는 농사 짓는 때만 알면 돼.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소도 거절당해, 노비도 일 안 해.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비유적인 모습, 비유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뭔 모습이냐면 쟁기가 아주 날이 잘 갈아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쟁기가 아주 서슬퍼렇게 쌩쌩하게 있는 거야. 와, 저건 밭 진짜 갈기 좋은데. 그래서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아무리 묵은 밭이 있어도 저 쟁기가 너무 날카로워서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당 반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뭡니까? 그냥 여기 텅 빈 벽, 한쪽 벽을 말합니다. 텅 빈 한쪽 벽. 자, 그래서 텅 빈 한쪽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춘경도 거의 이거다. 후려쳐 던져주자. 자, 그러니까 봄농사 거의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봄농사 이제 거의 다 지났다. 때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때가 늦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를 빌리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미 씨를 심을 시기가 지나버려서. 자, 그래서 강호한 꿈을 꾸은지도 오래러니. 자, 여기서부터는 한 3절쯤 보면 됩니다. 요게 1절이 이제 3절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는 안 나눠져 있지만 내용상으로 1절이 뭐냐면요, 그 소 빌리기 전까지야. 알겠죠? 거기가 1. 그 다음에 소 빌리면서 거절당하고 방금 전까지가 한 2절 정도로 보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3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신경 변화가 드러나고 그래요. 왜 제일 첫 부분에는 뭐 하려고 했어? 이 4대부로서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막 드러내려고 했잖아. 근데 2절 부분 들어가가지고 뭐 하러 갔어? 아주 체면상하게 소 빌리러 갔습니다. 왜 그런데?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갔는데 거절당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소도 못 빌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호한 꿈을 꾸은지도 오래려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절이랑 3절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1절은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끝까지 사대부로서의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뭐냐면 내가 사대부로서 살다 보니까 과거에 강호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었던 거야, 예전에. 그래서 꾸은지도 오래려니
구복이 위루하야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먹고 사는데 누가 되어서 잊고 있었다. 잊어 잊어졌다라고 하면 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잊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화동할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피기욱이라고 하는 거 그냥 저 맑은 물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저 물가에 녹죽,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자, 유비군자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유비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 자, 이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냐면 낚싯대가 준비되어 있는 선비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만 빌려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 자, 그래서 노화 깊은 곳에 요거는 이제 갈대숲이에요. 갈대숲 깊은 곳에 명월청풍에 벗이 돼요. 지금 딱 전형적으로 말하는 게 딱 뭡니까? 그 우리 강호사 시가에 나오는, 맞지? 이 강호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징이 있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야? 아니야. 근데 사실은 현실이 안 돼서 간 건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속세에 살아가서 뭐 하겠냐는 거야. 가난한데, 맞죠? 그럼 가난할 거면 기왕에, 안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강호에 대한 꿈 가지고 있었는데 강호로 들어가면 되지 내가, 맞죠? 자, 그래서 명월청풍에 벗이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 하면. 자, 그러니까 욕심 없는 백구는 지금 오라 하냐 말라 하면, 오라 하면 너, 자, 오라고 하지 가라고 하겠냐 이 말이야. 오라 하지 가라고 하겠냐, 그것도 설입니다. 그렇죠? 무심한 욕심 없는 백구는 오라고 하지 가라고 했겠냐. 자, 다툴 리 없은슨 다문인가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이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강호죠. 강호, 자연. 요거는 다투는 사람이 없어. 자기 거라고 다투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다툴 리 없는 건 이거밖에 없다. 자, 다음 무상한 이 몸에, 무상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 말이죠. 이 몸에 무슨 쥐치 있으랴마는, 무슨 뜻이 있겠냐마는, 두세 일항의 반본을 다 묵혀서 던져두고 농사 못 지었잖아. 그렇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있으면 죽이요, 죽으로 만들어 먹고, 없으면 뭐 한다? 굶는다. 그러니까 집에 곡식이 있으면 죽으로 만들어 먹고, 없으면 굶는다는 거야. 그렇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는 부러워 말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부로서 우리가 그냥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분수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안 부러워. 자, 그래서 내 빈천 슬히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빈천 요거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가난. 부귀의 반대말로 주로 나와요. 가난할 빈자야. 자, 그래서 내 가난함과 천함을 슬프게 여겨서 손을 해다 물러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이 슬퍼서 싫어, 맞지? 자, 그래서 손을 막 치면서
오지 말라고 가난한테 얘기해. 그럼 가난이 나한테 안 와. 그냥 오지.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손을 친다고 해서 얘가 물러가며 안 물러간다는 거야. 서리법이야. 알겠죠? 물러가겠냐? 안 물러가. 자, 다음 남의 부귀를 불리 여겨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 나오랴. 자, 그러니까 남의 부귀, 남이 돈 많은 거 가지고 야 부귀 나한테도 좀 와봐봐 이렇게 손을 친다고 나한테 오냐? 안 오지. 맞죠? 자, 그래서 부귀 빈천 전부 다 뭐하다. 자, 부귀 빈천 다 자신의 분수이다. 이 분수는 어디로부터 와? 하늘로부터 오지. 운명론적인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 자, 그래서 인간의 어느들이 명밖에 삼겼으니 명은 지금 운명이죠. 운명밖에 생겨져 있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의 모든 일은 운명에 달려있다. 운수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자, 빈이 무언 이것도 좀 알아봅시다. 가난에 원망하지 않음. 이거 좀 자주 나옵니다. 빈이 무언 가난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없는 거야. 자, 다음 단사표 아까 뭐라고 했어? 이제 그 표주밥 밥그릇에 대나무 물잔. 뭘 뜻한다? 가난을 뜻한다. 자, 그래서 표주밥 밥그릇 대나무 물잔 가난인데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생 한 뜻이 옹포에는 없노매라. 자, 평생 한 뜻 이게 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평생은 어떤 삶을 말하겠어? 사대부로서의 평생을 말합니다. 자, 이 사대부로서의 평생의 한 뜻이 온포는 뭐냐면 뜨뜻하게 배불리 먹는 거. 자, 그래서 내 사대부로서의 평생의 한 뜻이 뜨뜻하게 배불리 먹는 거에는 없다는 거야. 그런 뜻은 없어.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룰 삼아. 요게 바로 뭐야? 사대부로서의 일이지. 자, 그래서 화형제 신부무. 요게 바로 뭡니까? 유교적 도리죠. 화형제, 형제끼리 친하게 지낸다. 평화롭게 지낸다. 친구끼리 믿는다. 요거 오륜, 삼강오륜 이런 거죠. 외다 표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그르다. 우린 지금 안 쓰는 표현인데 외다라고 하면 틀렸다, 그르다,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오른손 왼손 할 때 왼손이 요거죠. 왜냐면 그때 유교적 사회에서 무조건 오른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옳다 오른손, 그르다 왼손. 알겠죠? 그래서 외다는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고 친구끼리 믿는 거를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야. 없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충효를 바탕으로 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라고 하니까 삼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새겨져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맞죠? 자, 그러니까 나의 운명대로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를 받아들인다. 분수에 맞게 살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답지도 달아놨어요. 자, 다음 다른 거 이게
내가 막 다른 교재나 이런 걸 아무리 찾아봐도 예전에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거 그거잖아. 아이고야. 예전에 우리하고 좀 오래 다닌 학생들 그 예비 고등반에서 썼던 그 교재거든요. 조정문학 교재. 그래서 요거 가지고 도산 12곡이라는 작품 한번 봅시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누앙사라는 작품은 들어본 적 있어? 누앙사도 했었어? 들어만 봤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라고? 공부하다가 들어본 거야?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슬쩍 얘기하면서 지나갈 때 뭐 있었던 건 아니지? 오케이. 자, 난 도산 12곡 누구 본 적 있습니까? 이황 뭐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아니 이황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 돈 어디? 1,000원 맞아? 네. 확실해? 네. 5,000원? 네. 1,000원? 확실해?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1,000원짜리 들어가 있는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왜 1,000원짜리 들어가 있는데? 잘생겨서. 아니 안 잘생겼어. 잘생기긴 했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1,000원짜리 이 얼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주름 생기게 적으면 소지섭 닮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이왕 생긴 거 소지섭 닮았어요.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대박이에요. 1,000원이 없어요. 5,000원 주세요. 자, 그 이왕 1,000원짜리 왜 들어가 있는데? 위대해서. 뭐가 위대한데? 왜 저러는 그러니까 역사 시간에 이황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역사 교과 왜? 역사 교과서 이황 잘 안 나와. 그 조선에서 타 다니는데 이황 오. 그게 이제 정치 싸움으로 가진 않았는데 그 유교를 받아들이는 이 심성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심성론에서 이제 이 유학을 받아들이는 어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황과 이의를 나누기는 하지. 좀. 그래서 이황이 1,000원짜리 왜 들어가 있는데? 이황을 우리 약간 비문학 지문으로 보면 뭐로 보면 돼? 약간 뭐 데카르트, 하이데거, 뭐 사르트르 이런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야. 철학자입니다. 그렇죠? 이황은요,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융통성이 좀 덜한 그런 느낌 좀 있긴 하지만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이황의 대표적인 그 이야기들 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저기 내년에 저거 화사를 하면서 배울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황은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이황이랑 이의는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알겠죠? 왜냐면 이황과 이의의 어떤 이 의견 차이를 좀 우리가 배우는 게 이 한국에서의 유학 어떤 관점을 배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학에는 이와 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와 기가 무엇이 먼저냐, 이게 똑같으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웠던 게 이제 싸우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이제 왜냐면 이황이랑 이의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대가.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이황이랑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황이 완전 할아버지일 때 이황한테 대든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기대승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얘는 약간 야인이야. 그러니까 막 벼슬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황이 쓴 책을 읽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 생각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편지를 써서 이황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황 입장에서 사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갑자기 내가 쓴 책 가지고 디스를 하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맞지? 근데 이황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중하게 네 말이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글을 써서 다시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편지 가지고 뭘 하냐면요,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4단 7정이라는 거 배웠어요? 몰라요? 조금만 배울까요? 하여튼 자, 그래서 4단이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 뭐냐면요, 이건 들어봤어요. 그 측은지심 들어봤죠? 측은지심이 뭡니까? 무언가를 보면서 불쌍해 여기 막 이게 4단이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시비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수호지심은 뭐냐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거는 겸손한 마음. 측은지심은 불쌍한 걸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사단이라고 하거든. 칠정이라고 하는 건 7가지 감정을 말하는데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이 4가지를 7개로 쫙 스펙트럼을 펼치면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7개의 감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도대체 칠정이 먼저냐 사단이 먼저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시비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에 7개의 감정이 나온 거냐, 아니면 우리는 7개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양지심, 시비지심, 치근지심이 나온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야. 진짜? 후자라고? 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까? 자, 별로 안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황의 관점은 전자였습니다. 기대성의 관점은 후자였고,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막 이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했는데 그만큼 뭐한 사람이었다? 학문의 진심인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학문의 진심이었어. 자 그래서 이 사람 하면 이황이 2 나오잖아. 2도 마찬가지야. 이황은요 죽어서 이제 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는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철학의 가치가 갈수록 점점 높게 평가받는 케이스고요. 이는요 그냥 살아있을 때도 중국이나 일본에서까지 유명할 정도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황을 하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 좋아. 공부가 너무너무 좋아. 두 번째는 자연. 입니다. 알겠죠? 공부를 미치도록 좋아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책을 10,000권 읽고 싶답니다. 태어나서 몇 번도 안 했거든요. 자랑이야. 아니 한 학기 한번 읽고 나 하나도 한 번에 이렇게 안 했었어요. 나도 안 읽었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하면은 5학년이니까 10권은 최소 읽게 되는 다 거네. 읽어요. 아니? 아 누가 다 했냐고 한. 아니요. GPT가 읽어줘. 네. 요약해줘. 요약해줘. 자 봅시다. 일단 1수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시야를 뭐라고 하냐면 연시조라고 합니다. 맞죠? 아 연시조 했구나 너네. 맞죠? 연시조라고 하죠. 자 아까 누앙사 같은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사문학이라고 합니다. 가사문학. 맞죠? 가사문학은 뭐야? 그냥 연 안 나누고 그냥 무제한으로 길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뭐만 지켜져 있어? 전격 가사에 맨 마지막 한 줄만 시조의 마지막 종장처럼 지켜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길게 쓰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지켜져 있는 건 몇 음보? 4음보는 보통 지켜져 있죠. 달 없는 호혼에 황혼에 호비 달려가서 이런 식으로 음보만 좀 지켜져 있죠. 반면에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시조의 형식이 거의 대부분 다 지켜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런다 어떠하려. 자 아까 우 뭐라고 했어? 어리석은 삶. 자 그래서 초야라고 하면 자연, 우생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삶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자연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고 해서 뭐 어떻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삶이 누구 삶인데? 화자 본인의 삶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겸손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홍진에 묻힌 분네 인해생에 어떠한고, 약간 요거랑 좀 태도가 다르다 그치? 자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자 하물며 천석구왕을 고쳐서 못하겠는가. 자 천석구왕 얘도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뜻이 뭐냐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이라는 뜻인데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연하고질. 자 그래서 천석고황 연하고질 나오면 이건 뭐냐면 그냥 이 사람 자연에 미쳤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자연을 사랑해서 든 병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맞죠? 오가 아는 거지. 자 근데 그 말은 그거를 고쳐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는 건 지금 자연 속에 빠져서 그냥 미친 듯이 살고 싶다. 자 그래서 연하를 제폈는데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삼중곡에 맞죠? 연하가 무슨 뜻이야? 안개와 노을. 맞죠?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자 태평성대는 누가 정치를 잘해야 돼? 임금. 그렇지, 임금이 정치를 잘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시대의 병으로 늙어가는데 이 병 뭐야?
요거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로 아픈 거 아닙니다. 정신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자연에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자연에 미친 겁니다. 저 실제 병 아니고. 자, 다음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자 없구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철학자잖아. 어떻게 살 거야? 나 허물 없이 살 거야. 이게 나의 삶의 태도야.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왜 우리가 유교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심성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게 왜 우리가 뭐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선설이야? 뭐라고? 아, 본인이 착해서. 와, 근데 성선설은 보통 이제 타인을 띄우기 위해서 많이 얘기하는 철학인데 되게 창의적으로 성선설을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쓰긴 하네요. 자, 성선설, 그 다음에 성악설, 그 다음에 성무선악설인데 이 사람은 뭘 사랑했냐면 성선설을 사랑했습니다. 성선설 누가 얘기한 거야? 좋아한다며. 윤슬이가 얘기했어? 맹작. 윤슬이는 성격상은 성악설일 것 같은데? 맹작. 맞습니다. 맹자. 오. 성악설 누가 얘기했는데? 순자가 얘기했지. 순자. 나 이지영 쌤 인정 봤는데. 봤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순풍이 죽었다고 하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박한 풍속이야. 그럼 이게 좋은 풍속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관점에서 좋은 풍속을 말할까요? 유교적 관점에서 좋은 풍속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아직 유교 사회니까. 자, 그래서 유교적 관점에서 순박하고 좋은 풍속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박하고 좋은 풍속을 어떤 꼰대들이 아우 요즘 애들은 좋은 풍속 다 죽었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사람 관점에서는.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뭐야? 성선설을 지지한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라고 하는데, 자, 한자 그대로 볼게요. 허다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주 많다는 거야. 영재가 뭐야? 나가. 너 네. 뛰어난 사람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뛰어난 사람은 뭐가 뛰어난 사람을 말할까요? 착한 게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착한 사람을 어떻게 속여서 말하겠냐? 세상에 착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이거 인간의 본성 어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나밖에 없네. 응? 누가 나 불렀어? 나라고? 근데 나도 성선설을 지지하긴 합니다. 아 이거 일간 착한 사람 자기밖에 없대. 아, 그거 들었어. 들었어. 왜 인정 안 해줘? 자, 저렇게 말하면 저거는 성선설이 아니야. 자기밖에 없다잖아. 맞잖아. 다 태어나자마자 약해지고. 성선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라고 보냐면 인간의 본성이 아주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선한 본성을 세상이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행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맹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내 선한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 거. 자, 봅시다.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다. 자, 이 듣기 좋다는 그냥 냄새가 좋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유란, 난초예요. 난초가 제곡, 있을 제자야. 계곡에 있으니. 난초가 계곡에 있으니 자연이 냄새가 좋다. 백운, 휜 구름이 제산,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다. 이 중에 피미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름다운 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겠어? 저요. 말하기 전부터 벌써 막 몸이 막 피미일인 누구야? 임금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학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연 얘기했습니다. 뭐도 얘기했어? 임금 얘기도 했네.
그렇죠. 유교적으로 아주 충만하죠. 자 다음 아니다 여기까지 해보십시다. 뒤에 좀 어렵다. 아까 뭐냐?